초등학교 3학년 체육 안전 영역 물놀이를 안전하게 해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에 앞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심이 70cm밖에 되지 않았고 안전 요원도 있었는데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 어린이가 수영장 주변을 따라 물장구를 치며 오더니 물속으로 들어갔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잠시 뒤 남성 2명이 아이를 급하게 건져 올리고 안전요원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만 이미 물에 빠진 지 12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13살 이모군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가 사실 3분이든 4분이든 그럴 때 발견됐으면 저렇게 되진 않잖아요. 저렇게 긴 시간을 저렇게. 이 호텔 수영장에서 6달째 강습을 받았던 이군은 자유수영 연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심은 이군 키의 절반 수준인 불과 70cm. 하지만 발견 당시 15cm 높이 철제 계단에 팔이 끼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군 주변으로 이곳 호텔 수영장 이용객 10명 정도가 있었지만 10분 넘게 이군이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안전요원 2명이 있었지만 한 명은 사고를 목격하지도 못했고 다른 한 명은 수영 강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부산 영도구에서 생존 수영 수업을 받은 해사고 2학년 학생이 물에 빠졌다 여드레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학생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나왔던 중학생 3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은 기자,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오후 2시 20분쯤 강원도 평창군 도돈리 인근 도돈교 아래 평창강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3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왔던 이들은 일행과 떨어져 수영을 하다 갑자기 수심 2m의 깊은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소방서는 현장에 도착해 곧바로 물에 빠진 김모군과 우모군 등 2명을 구조했지만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습니다. 함께 실종된 송모군은 구조에 나선 지 1시간 30여 분이 지난 오후 4시 55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로 방학을 맞아 한 학생의 할아버지 별장에 놀러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현장에는 같이 온 친구 10명과 학부모 등 어른 3명이 함께 있었지만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어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평창강은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상류 유입량이 많아져 물살이 거세지고 강폭도 평소보다 2배가량 넓어진 상태였습니다. 지난주엔 불과 이틀 사이에 강원도 고성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해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왜 발생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변종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를 헤치며 긴급히 출동하는 해경. 신속히 헤엄쳐 들어가 물속에서 곧바로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해변을 산책하던 10살과 8살 형제가 바다에 빠진 것. 애기 어떻게 해? 애기야? 8살 동생은 구조됐지만 10살 형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오늘은 물놀이 중 일어나는 여러가지 안전사고의 유형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장소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나는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미리 알아두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그림에서 위험한 상황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빙하는 친구가 보이는데 낮은 물에서 다이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이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심을 확인해야 하고 다이빙해도 안전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 수영장은 대부분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실내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합니다. 또한 수심이 낮거나 물속의 지형 변화가 심한 곳에서 다이빙을 하면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기도 쉽습니다. 다이빙 활동은 물의 깊이가 최소한 4m 이상인 곳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이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영장에서 뛰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영장은 물기가 있어 바닥이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뛰거나 장난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물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지 않아 몸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에 부담을 주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준비 운동은 몸의 체온을 높이고 근육을 풀어주며 적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바꾸어 줍니다. 물놀이 준비 운동은 물놀이 전에 최소 1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상황으로, 떨어진 곳에서 혼자 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수영을 하다가 깊은 곳까지 들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수영하거나 어린이들끼리만 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황으로, 물살이 빠른 곳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살이 빠른 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영하기 전에 안전한지 물살의 속도는 어떠한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너무 오래 물놀이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내려가므로 신체적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위험합니다. 30분 이상 수영하거나 몸이 떨릴 때, 피부가 창백해질 때, 몸에 소름이 돋을 때, 손발이 마비될 때는 꼭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 이외에 물놀이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놀이 활동을 할 때 맨발로 하지 않고 물놀이용 신발을 신고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물놀이를 하는 곳이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안전할 수 있지만 야외에 나가 강가나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에는 바닥에 날카로운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꼭 물놀이용 신발을 신고 물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을 과도하게 먹거나 껌이나 음식물을 먹으면서 수영을 하다 보면 속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심할 경우에 구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놀이 전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하는 장소 주변에 위험한 곳이 없는지 잘 살피고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물놀이를 하는 곳에 안전요원이 있는지, 그리고 구조용품이 있는지 꼭 확인 후에 안전하게 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물놀이를 하다가 실제로 겪은 위험한 상황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이 바닷가 옆이어서 수영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난 적도 있고, 맨발로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날카로운 곳에 베어 가지고 큰 상처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다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도 수영을 하다가 겪었던 위험한 상황을 책이나 배움 노트에 적어 보고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안전한 물놀이를 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점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중 새롭게 알게 된 것과 안전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점을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책이나 배움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오늘 공부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